여러분, 요즘 더불어민주당 솔직히 좀 장난이 아니다. 돈 갖고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국민 위로금 주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니 그게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니까 추석 떡값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더니 백신 휴가비를 또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느닷없이 7월에 휴가비를 준다, 여름 휴가비를 준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이들은 지금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국민을 진짜 우습게 본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세금 누가 낸 겁니까? 우리 국민이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가지고 준다 안 준다, 줬다 뺏었다,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돈에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돈 갖고 정치인들이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구기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보세요. 전국민 재난위로금은요, 전국민 위로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그 당시에 4.7 보궐선거 때문에 말은 꺼낸 건데, 어쨌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작년에 지불한 1차로 기준했을 때 13조 3천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백신 휴가비 해서 6조 6천억 원, 6조 2천억 원, 이야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말이 달라요. 20조라 그랬다가 3조 3천억이라고 했다가 6조 6천억 원이라고 했다가, 그야말로 지금 당정은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구겨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재난지원금을 왜 주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져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훨훨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게 핵심적인 의도입니다. 그런데 당장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당장 5차 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전국민 위로금,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추석 떡값이나 혹은 여름 휴가비 말입니다. 이게 5차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게 3개가 될지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재난지원금을 지불할 거예요. 7월이든 9월이든 아니면 8월이든. 그런데 이게 여름 휴가비로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국민은요, 정부가 하도 통제를 해서 마음까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되면 완전히 폭발할 것 같아. 폭발할 것 같아. 어디라도 백신이 창궐하더라도 차를 몰고 외딴 데 가서 외박을 하더라도, 그죠?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여름 휴가비를 더 주면 이게 소비 진작에 그만큼 효과가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국민의 마음속엔 지금 나가고 싶어 해요.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가 소비가 일어나야지 이게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추가 소비가 일어나야지. 근데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안 그래도 나가려고 하는 국민이니까 이게 추가 소비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K자 양극화라고 그러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요. 못 나가는 사람은 진짜 못 나가요. 그러면 전 국민 위로금을 줄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은 빼고 못 나가는 사람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려야지 추가 소비가 일어납니다. 추가 소비가. 안 그래도 쓸 돈이 없어요. 지금. 빈익빈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쓸 돈을 주게 되면 오히려 이게 훨씬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소비가 더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표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표 때문에. 일단 지금 부동산 민심 때문에 난리니까 민심을 달리자. 민심을 달래는 최고의 방법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요. 재난지원금을 100원을 뿌렸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써지는 돈은 30원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을 뿌려봤자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뿌려봤자 안 쓴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선별적으로 돈을 뿌려야지 전 국민 대상으로 그냥 돈을 뿌린다는 것은 이게 효과가 3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결론도 생깁니다. 그런 결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뿌리겠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요. 100% 이거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입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진짜 내수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7월 8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을 빨리 이룬 후에 돈을 뿌려야죠. 그러면 그 돈은 배가가 되겠죠. 소비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여론에 뒤지니까 레임덕이 오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돈 뿌리겠다는 전략,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국민을 망치는, 우리 국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돼요. 본래의 목적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그냥 마구 뿌리는 수준으로 간다면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국부만 다 틀립니다. 국부만. 나라 빚만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5월에 지불했던 재난지원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불했을 때 1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준다.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준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다.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금 돈 달라고 했습니까? 국민은 경제를 어떻게 하든 활성화시켜달라. 지금 자영업자들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풀어달라.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풀어달라. 이거는요 피 맺힌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맺힌 목소리로.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하철 다 타고 다닙니다. 빽빽하게 타고 다닙니다. 버스 다 타고 다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할 때는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운집.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
바닥 경제에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겁니까? 지금 25만 원, 30만 원 줄 것이 아니라 통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통제를 풀어서 이제는 백신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통제 풀어서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먹고 살 수 있게. 이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통제만 일삼고 있고 거기에다가 돈 가지고 장난만 하고 있다는 거. 25만 원씩 지불한다고 해도요. 국민 전체에 12조 7천억 원입니다. 30만 원씩 지불하면 15조 3천억 원이에요. 15조 3천억 원. 그야말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나라 국고는 박살나요. 나라 국고는. 여러분 지금 작년에 1, 2, 3, 4차 추경했잖아요. 올해도 1차 추경 15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2차 추경 얼마나 할까요? 뿌린다고 했으니 뿌리겠죠. 뿌리지만 의도한 이상을 뿌려야 될 겁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뿌려야 해요. 때문에 지금 올해 2차 추경은요. 뭐 예상이 30조 원 넘을 거다. 심지어는 40조가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역대 최대의 추경을 하겠다. 역대 최대의.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제가 이런 용어는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자살하는 행위. 나라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요. 여기에 국민의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GDP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부채만큼. 심지어 GDP가 2020년엔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 총생산은. 그런데 부채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그러니 올해 2차 추경 봐야지 알지만 30조가 넘을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는요? 부채는 올해 1000조 되는 거 우스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요. 나라 빚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뭐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돈 준다는 이야기 이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겠다 이거밖에 더 되냐고요. 도대체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죠? 나라 빚이 이렇게 많이 지잖아요. 이거 2030이 다 갚아야 돼요. 젊은이들은 최악이 됩니다. 젊은이들. 여러분 제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줍시다. 이렇게 돈 뿌리는 것은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고. 내가 세금으로 갚아야 된다고 알려주자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세금은 진짜 장난 아닌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또 청와대가 국민을 데리고 돈 갖고 장난한다는 것 이것은요 어째 보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우리 국민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짜 성실 건면하게 일해서 아주 단기간 동안에 산업화를 일궈낸 역군들이고요.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을 우습게 봤다가는요 진짜 저는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갖고 절대 장난하지 말고요. 원칙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표중심으로 계속 운영했다간 아마도
파멸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